많은 부모님들이 딱히 아이디어가 없다 보니까 그냥 다들 많이 가는 키즈 카페 데려가거나 아니면 놀이공원, 애들이 좋아하는 노래방이나 마트 쇼핑몰 이런 곳을 많이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정작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할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어요. 네, 오늘은 면접교섭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면접교섭이라는 거는 자녀의 권리인 것은 물론이지만 또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해야 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 하지 않으면 오히려 아이들을 힘들게 하거나 해로운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면접교섭을 어떻게 행사하는 게 좋을까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첫 번째로 일단 일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선 자녀의 일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녀의 나이, 또 건강, 학교나 학원 스케줄을 최대한 고려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가급적 규칙적이고 또 계획적으로 만들어서 총 6개월 정도의 스케줄을 미리 갖고 있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 아이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상대방이 일정을 갑자기 조율한다, 갑자기 변경한다 이런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아이가 3세 또는 4세보다 어린 경우에는 이제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또 엄마를 갑자기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은 짧게 하되 자주자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주말마다 4시간씩 보는 게 좋겠죠. 반면에 자녀가 이제 4세 이상으로 조금 더 크게 되면 비교적 환경 변화에 조금 더 적응할 수 있고 울거나 보채는 경우가 적어지기 때문에 면접 교섭의 횟수나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월 3회, 4회 이렇게 하면서 방학이나 크리스마스, 명절 또는 아이의 생일 이런 경우에는 1박 2일의 면접 이런 방식으로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자녀가 이제 중고등학생으로 올라가면 아이들이 학업에 매진하는 게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면접 교섭이 다소 제한될 수가 있겠어요. 이제 그렇다면 면접 교섭 때 뭘 하면 좋을까요?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딱히 아이디어가 없다 보니까 그냥 다들 많이 가는 키즈 카페 데려가거나 아니면 놀이공원, 애들이 좋아하는 노래방이나 마트 쇼핑몰 이런 곳을 많이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자녀가 이제 부모님이랑 만나는 것보다 놀이기구 자체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정작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할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곳들에만 치중해서 가기보다는 상호작용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공원에 가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반려견과 함께 캠핑을 가거나 또 등산을 하거나 이제 여유가 된다면 같이 호텔 호캉스를 가거나 또 지방에 여행을 가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꼭 뭔가를 하지 않아도 그냥 집에서 충분히 대화하고 일상적으로 같이 숙제를 하는 걸 도와주고 이렇게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면접 교섭을 할 때 주 양육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제 주 양육자가 면접 교섭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런 장면들이 계속된다면 추후에 양육자를 변경하는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겠어요. 예를 들면 이제 원래 하기로 한 면접 교섭 날짜에 갑자기 다른 일정을 잡아서 못 만나게 하거나 또는 이제 상대방 비양육자를 너 꼭 만나야겠냐 이렇게 아이한테 묻거나 또는 아침에 아이를 보내야 되는데 화를 내면서 아이를 보내거나 이런 모습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아이를 만나게 되는 비양육자는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될까요? 이제 면접 교섭 자체의 불성실한 경우를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면접권 자체가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약속된 시간을 지키지 않고 자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본인이 편한 시간에 불쑥 나타나서 우리 아이 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약속을 한 시간인데 지금은 바빠서 못 봐 또는 오늘은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의사를 비추는 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술 마시고 만나러 오는 경우도 봤는데 좋은 면접 교섭의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또는 아이랑 면접 교섭을 하기로 했는데 혼자 와서 게임만 한다거나 심지어는 자기의 연인을 데리고 이 아이를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아이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면접 교섭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아이와의 계획 또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내용과 일정을 지키는 게 중요하겠고요. 항상 만나고 헤어지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아이를 가급적 웃는 얼굴로 맞이하고 또 웃는 얼굴로 보내주는 게
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면접 교섭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이 수반되기 때문에 자녀한테 우리 상대방의 험담을 하거나 또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아이는 부모님과 면접 교섭하는 시간을 굉장히 부담으로 느끼고 즐겁지 않은 시간으로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좀 중요하겠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자녀한테 너네 엄마 지금 뭐 하고 다녀? 사생활을 묻거나 또는 허점을 자꾸 찾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상대방한테 하고 싶은 말을 아이한테 전달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이가 어려운 입장을 갖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녀가 한쪽 부모와 은밀한 비밀을 만들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기만의 어떠한 비밀을 만들거나 아니면 지나친 선물을 하거나 양육자와 협의되지 않은 채 자녀와의 관계에서만 다른 약속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면접 교섭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또 어떤 부분은 주의하면 좋을지를 얘기해 봤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미 부모님의 이혼으로 많은 상처를 받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이런 아이들한테는 부모님과 면접 교섭하는 시간이 그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도 필요한 노력들을 기울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